지난 영상에 이어 암호화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투기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미래 사회의 화폐가 될 것이 분명한 것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공부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암호화폐를 산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쯤에 비트코인을 소량 구매해보고 사고 팔아보면서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현재는 암호화폐를 구매한 것이 전혀 없고요.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은 2년 전에 모두 팔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를 발견했기에 또 컴퓨터에 대한 호기심에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배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공부해볼 암호화폐는 바로 모네로라는 암호화폐입니다. 모네로는 암호화폐의 장르 중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에 속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코인이라 함은 내가 이것으로 뭘 하는지 남이 모르게 하는데 목적을 둔 암호화폐를 말하고, 프라이버시 코인은 종류가 많습니다만 모네로가 프라이버시 코인 중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 내역이나 IP 주소 등이 블록체인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과 IP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네로의 경우 모든 거래 기록과 IP가 암호화되어 있어서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암호화폐는 모네로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네로에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모 대형 거래소가 갑자기 모네로 코인의 상장을 폐지를 한다고 발표하며 양 모네로 코인의 가격이 급락한 사건이 있었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회복했습니다. 모네로가 프라이버시 코인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압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모 대형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는 것에 많은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하기에 이것을 악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프라이버시와 탈중앙화를 강조하는 모네로 코인이 정말로 암호화폐스러운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네로가 퇴출된 모 거래소는 매우 큰 코인 거래소이고, 이런 곳에 코인이 상장되는 것은 규제 당국의 관리에 들어가는 순간 암호화폐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탈중앙화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은행이나 정부기관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인프라의 개입이 없이 개인과 개인이 거래가 가능한 것이 탈중앙화의 핵심 원리죠. 원래는 비트코인도 처음 만들어질 때 탈중앙화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게 비트코인의 핵심 철학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났어요. 알다시피 이제는 비트코인은 제도 권한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더라고요. 제도 권한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탈중앙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중요 철학 중 하나인 탈중앙화에 위배됩니다.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가 말한 탈중앙화의 비트코인의 초기 정신은 이제 훼손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집권화되고 있어요. 모네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코인이 아니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탈중앙화 암호화폐 정신에 가장 가까운 코인이 모네로입니다. 국내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해외 컴퓨터 전문가들 중 사이에는 모네로에 관심 같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정신은 모네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존의 암호화폐들은 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세금 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암호화폐를 사거나 채굴할 때는 괜찮은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팔고 현금을 획득하는 순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가 암호화폐가 규제당하는 순간이고,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는 매우 강화될 것입니다. 이 규제 때문에, 특히 세금 때문에 정부 규제 받으면서 사람들이 매우 기존 암호화폐에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네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범죄에도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범죄 저지르면 지금은 다 잡힙니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라고 하지만 사실 거래 내역과 사용자 IP가 블록체인으로 모두 공유되고 비트코인 모든 사용자들과 공유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네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하기 위해서 최상급의 그래픽카드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모네로는 CPU로도 채굴이 가능하고 채굴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심지어 라즈베리 파이로도 채굴이 가능합니다. 모네로는 크립토나이트라는 독자적인 작업 증명 기법을 사용하여 채굴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채굴용으로 전문 개발된 반도체와 이를 대량 소유한 전문적 채굴 집단의 대형 자본에 의해 탈중앙화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래 제안했던 하나의 CPU당 하나의 표를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암호화폐스러운 암호화폐는 모네로입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모네로에 관심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저의 관심입니다. 앞으로 모네로를 좀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서 투자해놓고 마음 졸이고 이런 것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확실한 것만 투자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돈 생기면 박사학위 미국 유학 같은 것에 투자했습니다. 또 제가 다니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컴퓨터 회사에서 보너스로 주는 스톡옵션 유지 같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에 돈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뉴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설계하고 발주하고 제품 출시를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회사 주식이야말로 저는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를 안 합니다.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기 싫습니다. 제 주변 컴퓨터 전문가들 모두 암호화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 바둑 기사도 인공지능에게 지는 세상입니다. 평생을 바둑을 공부한 프로 바둑 기사도 인공지능에게 집니다. 일개 개인 투자자는 인공지능 암호화폐 투자 알고리즘에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모네로의 프라이버시 기능 때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모네로는 현재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의 국세청들이 추적 불가능한 유일한 암호화폐는 모네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해킹 불가능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모네로도 언젠가는 뚫릴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안 뚫렸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갑니다. 컴퓨터라는 학문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모네로를 좀 공부해 보고자 모네로를 캐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대형 채굴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코인을 캐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노트북으로 캘 수 있고 라즈베리 파이로도 캘 수 있습니다. 모네로를 제 돈 들여가면서 대량 사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가 캐서 가지고 놀면서 암호화폐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모네로 가격이 폭락해도 저는 저희 집 전기세 조금 손해보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아닐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네로 캐는 법을 즉 모네로 채굴법을 다뤄보겠습니다만 채굴법은 멤버 영상에서만 다룰 것입니다. 코인 투기 세력이 제 채널에 유입되는 것이 싫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